정동영 장관이 이끌고 있는 통일부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 처음으로 백서를 냈는데 남북 두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리고 결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말하고 있는 두 국가론을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 사설이 묻습니다. 이게 정동영만의 생각이냐, 아니면 이재명의 생각도 같은 것이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 발간한 통일백서에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표현을 해서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서의 제목은 2026 통일백서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백서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제1장에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정책 3원칙을 명시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라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향해서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 통일백서를 낼 때 이런 상황에 억하심정이 무너지는 국민들의 자존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겁니까? 백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줘야 한다. 우리 헌법을 보면 말이죠. 헌법 제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함경북도, 평안북도, 신의주, 그래서 저쪽까지 두만강 하구까지 다 아우르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한반도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제 나온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에서 내놓은 통일백서는 이것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헌법과 배치된다는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제1접대국으로 규정하고 선제적 핵 공격을 위협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굳이 북한이 적대 관계를 부각하기 위해 쓰는 두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작년에 통일부 백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거고요. 올해 통일 백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작년 통일 백서는 6월 이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 봄에 나온 통일 백서는 엄밀하게 치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년 통일부 백서와 금년 통일부 백서는 너무 달라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른 나라 통일 백서를 보는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북한 인권과 인도적 문제라는 것을 별도의 장으로 하나 만들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했다면, 올해 이재명 정권의 통일 백서는 남북 인권 협력 추진이라는 절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 윤석열 정권의 통일 백서는 북한 인권이라고 명시를 했고, 금년에 나온 이재명 정권의 통일 백서는 남북 인권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남쪽에도 인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동등한 인권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남북 인권 문제,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정권은 작년에 낸 백서에서 북한 인권 정권.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북한 쪽의 지속적 합의 위반과 2023년 11월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됐다라고 했는데, 올해에는 9.19 군사 합의의 복원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0도 달라진 겁니다. 180도. 쓰인 용어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평화, 평화공전, 평화공존이라는 말은 윤석열 통일백서에는 108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재명 통일백서에는 627번이 나왔습니다. 회담이다, 대화를 한다, 이런 표현은 윤석열 통일백서에는 50번 나왔는데 이재명 통일백서에는 144번이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 네 글자, 이거는 윤석열 백서에는 288번이 나왔는데 이재명 통일백서에는 47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유라는 말은 자유, 윤석열 백서에는 118번이 나왔는데 이재명 백서에는 16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통일, 평화통일, 통일과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 백서에서는 1300번이 나왔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899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일보 사설, 두 국가를 공식화한 통일백서, 부작용 감당할 수 있겠는가? 두 국가에 따른 대북 인식 혼선과 부작용을 정부는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대북정책 설계도인 백서 발간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는 물론이고 부처 간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북한의 두 국가는, 북한 쪽에서 쓰고 있는 두 국가라는 용어는 공존의 언어가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결의 사설, 통일백서, 두 국가로 전환이 필요하다니 이것은 정부의 공식 견해인가? 한결의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앞으로 정부가 평화적 두 국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동영의 통일부가 아니라 이재명의 대한민국 정부가 가진 입장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라. 남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한 뒤 그해 12월에 내놓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통해 서로 간의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란 개념을 처음 제시한 뒤 올해 3월 개헌을 통해서 통일 조항을 삭제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까지 두 국가 개념을 받아들이고 나면 남북은 별개의 주권을 갖는 남남으로 변해갈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재명 정부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공식 견해인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야 한다. 김광일의 이 표현으로 간략하게 줄이면 이것은 정동영의 생각인지
이재명의 생각인지 밝혀라 라고 말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여자 축구팀이 한국에 와 있죠. 수원에 와 있습니다. 수원시가 북한 여성 축구팀을 위해서 공무원과 통장들을 동원하고 선수단 이동 동선에 맞춰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꽃길을 조성했다라고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수원 장안구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남북 간의 여성 축구 시합이 열리는데 수원시가 4개 구청 공무원과 통장들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경기 티켓은 공무원의 경우 각자 예매를 하고 통장들은 자체 회비로 구매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불만 여론을 의식해서 각 구청에 100명에서 200명씩 팀장급 6급 이상은 사실상 참여하게 하고 7급 이하 직원은 참여 독려만 한 정황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이재준 당시 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연 뒤에 각 구청에 가로 화단, 가로수, 중앙 분리대를 정비하라고 하고 경기장 주변과 주요 노선에 화분거리, 꽃 화분 등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또 수원 종합운동장 입구 좌측엔 기념 꽃길 조성 공사가 한창인데 수의계약으로 2,897만 1,670원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3천만 원짜리 꽃길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